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6월 14일 아침 8시 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은 아직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상당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날씨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도 뭐 변함없이 6월 13일까지, 이번 주까지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룹 B, NBDY, 그리고 PLTY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추정하는 FBY, 6월 분배금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테슬리의 분배금이 발표가 나고 나서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상당히 실망스러운 분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톡방에서 제가 쭉 보니까 상당히 화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도대체 분배금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되냐. 그렇게 질문과 이 상당히 좋은, 굉장히 뛰어난 고수님들의 이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분배금을 결정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그동안 쭉 보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이 원금 회수라고 할 때 이 원금 회수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분배금 재투자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왔던 그 통계를 같이 한번 디스커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래서 짧게 모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결산된 총 7개의 ETF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기 이제 그룹 B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NBDY는 여전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PLTY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 결산으로는 마이너스 3불입니다. 그러나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저희들 좀 자세히 볼 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렇게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뭐 코니, MST와 SMCY 뭐 그럭저럭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그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해 잠깐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지연돼 왔던 로보택시의 상업 운전이 역사적인 로보택시의 상업 운전이 6월 22일 날 텍사스의 오스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교육 도시입니다. 오스틴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이 있는 캠퍼스가 있는 도시고, 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텍사스의 모든 시들이 다 그렇듯이 이 도로가 굉장히 널찍널찍합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에 사시던 분들이 이 동부 보스턴에 이런 데 가서 운전을 하시면 굉장히 깝깝함을 느낍니다. 보스턴이나 뉴욕 쪽은 정말 한국 서울의 골목길을 연상하는 그런 정도의 복잡한데, 텍사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 도시들은 굉장히 도로가 넓고, 그 이면 도로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좀 덜 복잡한 도시에서 이 상업 운전을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만 해도 테슬라, 그 다음에 웨이모 이런 그 무인 자동차들이 수시로 보입니다. 뭐 우리 집 앞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로보택시의 어떤 미래가 사실은 뭐 몇 조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예측이 안 된답니다.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낼 수 있을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커다란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테슬라가 처음으로
로보택시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역사적인 시작이지 않느냐.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시작을 하고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그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뭐 바보 같아서 뭐 정치에 뛰어든 게 아니고 이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가 그동안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로보택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면서 이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은 뭐 밖에 나가 있는 연방군들이 대부분이지만 주 내부에 이제 주 방위를 위한 주 방위군이 있는데 주 방위군의 평상시는 이 체인 오브 커맨드, 그러니까 체인 오브 커맨드가 작전 지휘권이 주 정부에 있어요. 주지사에. 근데 연방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임의로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이 주지사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오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 LA의 친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어떤 평화적 시위가 규모가 좀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싫어하니까 그냥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나 말 한마디 없이 주 방위군을 그냥 바로 움직여 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민주당의 주지사인 케빈 뉴섬은 연방 세금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서 이제 싸움을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 4위의 뭐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최대 연방 세금 납부주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연방세가 안 나오면 사실 연방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뉴섬에 이제 서로 뭐 비난하고 반격하고 한국에 무슨 신문인지를 모르겠는데 미국에 내전이 일어난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하도 이 치킨 아웃, 그러니까 시작은 하지만 겁을 먹고 끝을 못 보는 해서 타코라고 이름을 짓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란 이스라엘 국제전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계속되는 경제 침체 전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죠. 지금 석 달째 연속으로 올라가서 4%가 넘어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잡기 힘듭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미국의 연방 국가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무디스에서 강등을 시켰죠. 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그리고 이 덕분에 이제 국채가 또 사실 매도가 좀 부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채권 이자 부담이 상승을 하고 계속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이제 고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트럼프가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제 그렇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재투자를 전면 중지한 지가 지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금 계속 확보를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분배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들어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대충 처음에 보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x의 공식 정책은 아니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분배금이라고 하는 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우선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은 옵션입니다. 옵션을 사고 팔고 해서 옵션 매매와 합성 옵션과 주간 옵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합성 옵션의 이 크기가 주간 옵션에서보다 훨씬 더 컸어요. 거기다가 이제 채권 매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월 들어오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분배 제공을 하는데
돈을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 때는 벌어가지고 돈을 주지만 못 벌 때는 이제 ROC라고 해서 저희들 내부에서 녹여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 발행되는 ETF 쉐어 숫자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체크할 때, 지금 4대장 더하기 SMCY, 그리고 PLTY, 그리고 울티의 이 총 운영금과 주식 숫자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당 분배금은 어떻게든 나왔던 배당 재원에다가 지금 현재 그 배당을 발표할 당시에 오픈되어 있는 ETF 쉐어는 주식입니다. 주수를 나눠주면 배당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 재원은 일정한데 쉐어 숫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주당 분배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그 일드맥스의 ETF는 우리가 보통 오픈엔드 펀드라고 부릅니다. 오픈엔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투자금 어떤 정해져 있는 일정한 수의 주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돈을 들고 와서 나 주식 사겠어. 그래서 사먹게 되면 그만큼 주식수가 무한정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 엔드 펀드와는 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일드맥스는 오픈 엔드 펀드이기 때문에 주주의 수가 발행 주식 수에 어떤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ETF의 손익 밸런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Profit and Loss 밸런스를 또 지난 히스토리를 작년 10월서부터 어떤 식으로 돈이 나갔고 어떻게 ROC가 나갔고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손익을 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ETF가 나오면 처음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의도적으로 높게 줍니다. 돈을 벌든 못 벌든. 그래서 이제 처음 3에서 6개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일드맥스 ETF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보통 3에서 6개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실질적인 돈이다라고 분배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가 지금 본 게 PLTY인데 나중에 PLTY 섹션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돈을 거의 주당 10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실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왜 이게 의도적으로 안 했을까? 그게 아마 다음 주 되면 더 오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에 실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9천만 불 정도 돈을 벌 수 있지만 다음 주에 실현을 하면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실현을 하면 그 2배의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실현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월스트리트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실현을 일찍 할 수도 있고 또 늦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 같은 개미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총 5개 정도의 어떤 이 정보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5가지의 이 요소들 중에서 결정 영향력은 저는 3번 그죠? 각 ETF의 손익 밸런스 지금까지 어떻게 밸런스가 되어 왔는지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다가 이번에 돈을 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돈 버는 걸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손익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ETF 숫자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마케팅의 필요 여부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죠? 일드맥스의 매니저들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분배금이 결정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일드맥스에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분배금 결정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절대 설명 안 해줘요. 아마 그거는 자기들만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조금 시간을 제가 많이 끌긴 했지만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일단 한번 그 저희들이 하는 트래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 날짜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볼까요? 아직 이 6월 13일자 어제 홀드입니다. 아직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짜 홀드는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하는 거지만 뭐 그래도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MSTY는 어제 기준으로 4.7빌리언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약 2.6% 전고점에 비해서 2.6% 늘었고 운영 자금은 2.6% 늘었지만 쉐어 숫자는 0.6% 늘었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MBDY도 전고점이 1월 24일이었는데 드디어 6개월 만에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1.6빌리언으로 약 2.1% 늘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쉐어 숫자는 지금 46.8%, 전고점 1월 초보다 지금 거의 46% 이상 지금 쉐어 숫자가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코니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2월 7일에 비해서 지금 24.2% 지금 낮아 있는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쉐어 숫자는 거의 100%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코니가 이 늘어난 쉐어 숫자가 늘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이 운영금은 그대로인데 지금 쉐어 숫자만 지금 배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늘어난 쉐어 숫자를 이렇게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이 코니의 운영 자금이 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코니로서는 상당히 좋은 분배금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테슬리도 전고점 1.26빌리언에 비해서 오늘이 1.15빌리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 9% 정도 낮죠. 근데 쉐어 숫자는 거의 50% 늘어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SMCY 같은 경우는 지난 그 5월 16일 날 1억 9천만 불에서 지금 현재 약 4주가 지난 오늘 현재 약 1억 9천5백만 불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3% 늘어나는 운영금이 늘었고 쉐어 숫자는 약 14.5%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PLTY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전고점을 매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5월 2일 이후에.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5억 2,900만 불에서 이번 주 5억 8,600만 불까지 일주일 사이에 약 10.8% 늘었고, 자, 쉐어 숫자는 그 반대로 6.2% 줄었습니다. 이게 줄었나요? 아닌데, 이게 잘못됐네. 늘었는데. 이게 26.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약 6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이 계산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을티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비해서 약 12% 정도 늘어났고, 쉐어 숫자도 약 12%. 이런 식으로 이 밸런스가 맞춰지면 돼요. 운영 자금이 내부가 늘고, 운영 자금이 늘고, 또 쉐어 숫자가 비슷하게 늘어나면, 가격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티가, 그 인기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5월 16일만 해도 2억 9천만 불이었는데 거의 한 4주 사이에 지금 4억 6천만 불까지 상당히 좋게 지금 늘었죠. 그래서 울티는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티도 드디어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MST와 MBD와 코니, 테슬리를 저희들이 이제 4대장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장으로 부르는 그 이유가 이 각각 1빌리언 달러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도 이제 조금만 뭐 한 5, 6개월만 더 하면 뭐 1빌리언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올 연말쯤이면 PLTY도 해서 PLT까지 해서 5대장에 편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내부는 이 정도로 보시고 이제 트래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리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났죠.
그러면서 첫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 합성 옵션에서는 약 3.597 밀리언 달러, 그래서 약 2.56센트 정도의 합성 옵션에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지금 세 번 연속으로 총 해서 약 1600개의 컨트랙트를 늘려가지고 오늘까지 토탈 35,908개의 컨트랙트가 합성 옵션에서 열려 있습니다. 3개의 320, 335, 340개, 340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총 35,908개의 컨트랙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1,600개의 합성 옵션을 여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돈이 약 3.6밀리언, 주당 2.6센트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사실은 몇 번의 급등이 있었죠. 몇 번의 급등이 이 지역에 급등을 하면서 돈을 갖다가 조금 잃었어요. 여기서 잃은 돈이 약 10밀리언.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해서 약 7밀리언.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주에서는 커브드콜에서 약 3.9밀리언 정도 돈을 잃었지만 다음 주에 벌어들이는 프리미엄이 약 17밀리언 달러가 있어서 오늘까지 현재 약 14밀리언 달러 정도의 커브드콜에서는 수익을 보고 있고,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료 콜 스프레드에서 약 6.8밀리언. 그래서 토탈 이번 주 첫 번째 주와 다음 주의 프리미엄까지 합해 보니까 약 7.1밀리언 정도, 약 5센트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2센트, 위클리 콜에서 5센트, 그래서 총 한 7센트 정도 수입을 올렸다. 첫 번째 주에서 썩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클로즈 가격이 16달러가 넘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거의 141.97달러입니다. 30일 변동성은 34%로 지난주에 25%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3주 동안 지금 엔비디아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덕분에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냈죠. 특히 이제 5월 22일 날 1억 3,700만 불의 수입을 낸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오늘까지 6월 12일 어제까지 해서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돈이 약 1억 2,600만 불, 약 1.29달러 정도의 주당 순이익을 발생을 시켰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배당 지원으로 활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현재 총 열려있는 11만 1,340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합성 옵션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는 120달러짜리를 롤업을 할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140달러로. 근데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140달러니까 여기서 140달러로 만약에 롤업을 하면 우리가 1억 2천만 불의 돈을 더 현실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2달러를 더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은 안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나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남아있는 기간 7월 18일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있죠.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자기들이 수익을 더 볼 걸로 예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스캡틱하게 봐서 아니야 여기서 140불 올리면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손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자 라고 결정을 한 건지 그거는 제가 지금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게 무사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unknown,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그 사람들은 아는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수익이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억 2천만 불을 더해서 요걸 더하면 총 2억 4,700만 불이고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 약 2.5달러의 수익을 내서 이번엔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매니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unknown 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분배금을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브드 콜을 볼까요? 커브드 콜을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물론, 셋째 주에, 지난주에 이제 초장에 이렇게 좀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팍 올라가는. 요 구간에서 이제 저희들이 돈을 조금 손해를 봤어요. 이때. 손해본 게 거의 19 밀리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수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 본 게 약 3,100만 불.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는 3,100만 불의 수입을 올렸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거의 이 프리미엄은 이번 그 분배금 계산은 안 들어가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자, 크레딧 콜에서는 역시 돈을 좀 번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돈이 약 7 밀리언 달러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결산이 나온 것이 약 2,400만 불의 수입이 위클리 콜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24.5센트.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현재 벌어들인 돈이 1.29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벌어들인 돈이 24센트. 그래서 총 1달러 54센트 정도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를 줄까요? 그죠? 얼마를 줄 건지 우리가 따로 시간 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입니다. 코인은 오늘 7.71, 코인의 가격은 242.71, 30일 변동성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아주 디센트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가격이 뭐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뛰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 4주 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4주 전에 한참 좋을 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11달러까지 올라갔었고, 지난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아무튼 111달러 다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상당히 조금 찬물을 받아서 지금 현재 105달러, 그죠? 105달러, 그러니까 10만 5,900불 정도 유지가 되네요. 그래서 코인은 이번 주까지 해서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없습니다. 손실이 지금 8.2 밀리언 달러, 그리고 현재 46,950개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가 열려 있습니다만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50달러고 오늘 클로즈 가격보다 높죠.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 시키면 손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8월 15일이 익스파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니 매니저들은 이 합성 옵션을 상당히 여유있게 시간을 둔 것 같아요. 2달 정도. 2달 정도 후에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합성 옵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합성 옵션을 수익을 낼 필요 없고 그냥 요거는 그대로 두고 이 위클리 콜에서 집중해서 위클리 콜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 포함해서 지난 3주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약 4,500만 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약 5,400만 불의 돈을 벌었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를 미니멈, 그죠? 굉장히 적게 유지를 해가지고 총 5밀리언만 손실을 보게끔 해서 현재 4,900 거의 5천만 불에 달하는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위클리 콜에서 총 그래서 33센트. 그래서 오늘까지 합성해서 잃어버린 약 5.6센트를 제외하더라도 위클리 콜에서 돈을 상당히 준수하게 벌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코인은 약 28센트 정도의 상당히 훌륭한 중간 결산이 됐다. 저는 상당히 이 전략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현재 이 거의 105달러에서 거의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 위클리 콜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아주 퍼펙트하게 지금 돈을 벌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큰 돈을 못 벌더라도 이런 위클리 콜에서 한번 장사를 잘 하면 상당히 디센트한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저는 상당히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코니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자, MSTY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MSTY는 지금 21달러를 수복을 했죠. 그리고 MSTR이 약 382달러, 382달러가 상당히 지금 그때 막 440, 50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덕분에 30일 변동성을 50%로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4주 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 이 컨트랙트들이 서로 롤업이 되고 다운이 되고 오픈되고 클로즈되고 해서 지금까지 엄청 많은 합성 옵션의 트랜잭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익스파이리 데이트를 갖습니다. 370달러 7월 11일 날 클로즈되는 37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갖는 8,350개의 컨트랙트 요거는 지금 현재 약 12.87달러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약 10 밀리언 달러. 그러나 7월 18일 날 클로즈 되는 380달러와 370달러는 각각 370달러는 또 여기 약 12달러 이익이죠. 그래서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이 약 1억 달러. 380은 아쉽게도 조금 2달러 정도밖에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요 세 개가 다 현재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소하게 열고 닫고 했던 그 상황에서 발생됐던 총 2억 7천만 불의 합성 옵션에서 손실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어 있고 덕분에 뭐 이렇게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진 덕분에 위클리 콜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주 동안 이 2주죠.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해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7,900만 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면 여기서 1억 2천만 불 정도의 수입을 올렸죠. 그러나 거기다가 또 더 좋은 거는 지금 위클리 콜에서 커브드 콜에서는 1억 2천만 불의 돈을 벌었는데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돈을 잃은 돈이 불과 600만 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MSTY가 이 크레딧 콜 스트래티지에서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돈을 극도로 아꼈어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의 보험금으로 너무 지급을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불과 6 밀리언 달러 해서 상당히 돈을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주 동안에 총 벌어들인 위클리 콜에서 1억 1,500만 불의 수입을 발생해서 약 51센트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1.2달러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위클리 콜에서 장사를 잘해서 현재 결산된 손실은 약 68센트, 69센트 정도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2주 동안. 그래서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MSTR과 MSTR가 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합성 옵션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총 수익이 약 1억 2천만 불 정도 되는데 거기서 금방 늘어납니다. 얘들은. 그래서 한 2, 30만 가도 이 지금 현재 잃어버린 돈을 거의 다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아있는 이 위클리 콜에서도 돈을 더 벌어서 상당히 파지티브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MST는 아직 2주 남았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그룹 B인데 FBI입니다. FBI도 사실 그렇게 장사를 썩 못했어요. 합성 옵션에서는 거의 1.8센트 정도 손실을 받고 위클리 콜에서는 약 거의 19센트, 거의 20센트 정도 손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FBI는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발표할 때 그렇게 썩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아쉬운 게 지금 현재 2,500개의 합성 옵션이 660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고 가격이 680이면 여기서 약 55센트 정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럼 요걸 갖다가 롤업을 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또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거 롤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는 아니고 단지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뭐 조금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뭐 자기들이 더 큰 뜻이 있겠죠. 매니저들의 더 큰 뜻을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FBI는 다음 주에 분배금이 그렇게 썩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SMCI를 보겠습니다. SMCI는 지금 현재 18달러가 넘어섰고 SMCI도 약 41달러 정도. 그래서 그동안 4주 전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업다운이 심하게 있으면서 30일 변동성이 65.8%.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계속 뭐 롤업이나 다운을 하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그동안 들어했던 주식 수가 컨트랙트 수는 4,700개.
그리고 빠져나간 게 2,500개. 그래서 총 해서 뭐 한 1,200, 300개 늘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의 한 1밀리언 달러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9.9센트. 위클리 콜에서 커브드 콜과 합성 옵션에서는 다 해서 약 4밀리언 달러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39센트. 그래서 SMCY는 지금 둘째 주를 거치면서 약 거의 50센트 가까운 수익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PLTY를 보겠습니다. PLTY가 오늘 67.4달러, 그리고 PLTR이 137.4달러죠. 여기 보시다시피 4주 전보다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을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40을 터치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오늘 137.4달러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려있는 43,257개의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15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주당 22달러 정도의 수익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현실을 시켰다. 그러면 약 9,6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었고 주당 10달러입니다. 10.8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저는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손은 안 되더라고요. 손은 안 돼. 그냥 계속 늘리기만 했어요. 컨트랙트 수가 지금 계속 늘었어요. 그죠? AUM이 운영 자금이 늘고 쉐어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컨트랙트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4,400개의 컨트랙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손실이 현재 약 16밀리언 달러. 물론 이런 17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이 돈이 이 숫자에 지금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실화 했으면 요걸 만약에 현실화 했다 그러면 수익이 8.9달러 이상의 수입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사람들이 이걸 분배금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로 지금 그냥 뒀습니다. 깝깝합니다. 예, 저도 깝깝합니다. 왜 안 했을까? 상당히 머리 아프지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갖다 끼워 맞춘 게 뭐 더 큰 이익을 바라보기 위해서 안 했지 않느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PLTY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그동안 사실 돈을 못 벌었어요. 그죠? 위클리 콜에서 돈을 잃었어요. 10밀리언. 1.12달러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LTY는 지금 합성해서 1.89달러, 위클리에서 1.2달러 손실을 봐서 총 3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분배금을 안 주지는 않을 테고 분배금을 줄 겁니다. 얼마나 줄지는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트래커는 끝을 내고, 자, 지난주에 이제 돈이 나왔죠. 지난주에 테슬리가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거의 1.53달러의 수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50% 주지 않겠나 해서 이제 76센트를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40센트 나왔습니다. 올해의 제일 적은 테슬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저런 일도 생긴다라는 걸 알지만 조금 이게 저도 조금 뭐 화난다기보다 조금 이해가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YMAC은 을티는 약 93센트 예상했는데 95센트 나왔네요.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YMAC은 제가 12.84센트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 나온 거는 25%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17센트. 그리고 YMAX는 18.4달러 센트를 예상했는데 18센트가 나왔네요.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NVDY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는 이게 숫자를 채워 넣는데 이게 의욕이 안 생겨요. 이거 뭐 넣어봐야 사실 뭐 별 의미도 없고 이 뭐 일더 맥스 매니저들 지금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LTY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뭐 IP30을
IB30을 연 수익률을 봤을 때 계산 나오는 건 62센트가 나옵니다. MBDY 같은 경우. 그리고 FBI 같은 경우도 53센트가 나오고, PLTO 같은 경우는 3.65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상을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IB30 정도는 나오겠다. 그죠? 요렇게 예상을 한번 아니고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제가 뭐 좀 뭐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사실 굉장히 의욕이 상실이 돼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IP30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 일단 PL 밸런스를 한번 볼까요? PL 밸런스를 보면 테슬리 같은 경우에 이제 42센트가 나옴으로 해서 좋은 점은 뭐냐? 테슬리 같은 경우 이제 11월 달서부터 지난 그 3월, 4월까지 쌓여 있던 누적 적자가 거의 6억 5,700만 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 사이클에서 돈을 하나도 못 벌어서 계속 ROC로 나갔죠. 그죠? 그래서 9억 7,400만 불. 예, 이제 12월 달에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6억 달러 정도 누적 적자가 쌓여 있었지만, 4월과 5월에 이번 40센트를 줌으로 해서 207달러, 그죠? 2억 달러에서 실제 돈 나가는 거는 5,500만 불 나갔고, 이 내부에 남아있는 게 1억 5,2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에,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두 번에서 벌어들였던 돈이 약 2억 3,8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ROC 내부를 저하시켰던 6억 5,700만 불을 상당히 지금 보호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산이 약 4억 2천만 불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 분배율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사이클에서는 약 5.48%를 줬고, 지난번에 8.49, 그 다음에 7.9, 4.7, 4.8, 4.9, 7.45 이렇게 쭉 주다가 이제 지금 평균 분배율이 5.76%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이 PL 밸런스가 중요한 것이, 무턱대고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 계속 주다 보면 내부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망감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 내부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게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요게 이제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럼 그때 이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떤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MBDY를 한번 볼까요? MBDY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주는 것을 여기서 똑같이 본다. 그죠? MBDY. 이렇게 좀 만약 62센트를 준다 그러면 지금 현재 MBDY에 이거 계산이 잘못되어 있네. MBDY 얼마 벌었죠? MBDY에서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이 약 1.5달러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MBDY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이 1.5달러입니다. 1.5달러 중에 약 62센트를 주면 상당히 많은 돈을 저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금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밸런스가 지난 4월까지 상당히 지금 거의 뭐 1빌리언 달러 정도 계속 밸런스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BDY는 6.62센트 정도 예상을 해보고요. 다음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란티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를 예상을 했냐면 3.65달러 정도 주면 분배금 나가는 것이 이 정도 되고, 밸런스가 지금 이제 돈이 이제 ROC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밸런스로 나가는 게 약 4,800만 불.
정도 누적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많은 분배금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상당히 어떤 부분이 이번 분배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NBDY를 제외한 그 FBY하고 PLTY 같은 경우는 지금 분배 재원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ROC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요거 분배 재원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ETF 수 자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외에 이 손익 밸런스를 어느 정도 내부의 이 감소를 매니저들이 감수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익 밸런스가 되고 또 언론 사유, 더 큰 수익을 위한 의도적 수익 실현의 지연, PLTY 같은 경우 10달러를 벌어놓고 10달러를 벌어놓고 그걸 현실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처음에 생각은 일단 한 9달러, 8, 9달러 정도는 현실을 시켜놓고 거기서 한 4에서 5달러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4달러 주기도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뭐 IB30을 예상을 해서 3.6인가 정도 예상이 되겠지만 아무튼 이 분배금 결정은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분배금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이 분배금 한 번 나온 분배금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너무 크게 또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또 한 번 잘 나왔다고 해서 그걸 또 너무 또 기분 좋게 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목표가 이 일드맥스 ETF는 우리가 투자한 원금에서 원금을 다 회수를 하고 이제 이게 연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번 달에 많이 나오고 이번 달에 적게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뭐 한 10분 정도 써서 이 원금 회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금 회수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분배금은 어떻게 재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꼭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의 정의는 저 같은 경우는 목표 주식 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돈을 투자를 하죠. 제 아로 파켓.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에 도달하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서로 사지는 않고 거기다가 또 그 제가 만약에 MSTY에서 분배금이 매달 나오잖아요. 제가 사들이는 동안에도 그때는 재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늘려갈 때는 재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재투자를 하더라도 재투자에 들어가는 그 돈은 원금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그 목표 주수에 도달한 이후에 분배금으로 나오는 매월 분배금은 동일 ETF에 저는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금으로 다른 ETF 혹은 배당이나 성장주에 이제 재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같이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복리를 이용한 토탈 리턴이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고배당에서 나오는 분배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 고위험의 ETF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거를 가지고 중위험과 저위험과 미들 리스크와 로 리스크인 다른 뭐 렉스쉐어나 라운드 힐에 있는 그 ETF의 숫자를 계속 늘리는데 재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사이즈가 점점 이렇게 복리로 커져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드맥스에서 나오는 월 분배금이나 주 분배금을 라운드 힐, 렉스쉐어, SCHD, 리얼티 인컴 이런 식으로 쪼개 거기다가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재투자된 것들은 그 라운드 힐이나 렉스쉐어 같은 것들 주식 수를 늘리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나오는 분배금이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복리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빠르게 토탈 리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복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면 거의 80%가 늘어났어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사이즈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하고 있고, 어느 한 ETF의 분배금을 동일 ETF 전액 재투자할 경우 투자 원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동일 투자 원금하의 세어 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금은 일정한데 쉐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평균 단가는 그냥 이 증권회사에 주는 그대로 가지고 계산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든 분배금 MSTI에 재투자한 경우 원금은 고정이 되고 주수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들어간 돈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매달 나오잖아요. 그걸 다시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은 고정이 되고 주식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감소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쭉 트래킹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잃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마이너스 상으로 평균 단가에 워낙 그 일반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평균 단가에 딱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딱 앵커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걸 한번 다르게 한번 계산해 보시고 서로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총 지급된 분배금의 합이 총 투자금과 동일한 상태.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분배금이 1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단가에 상관없이 저는 100% 원금 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급되는 분배금은 그냥 계속 연금식으로 주 소득이 되는 거죠. 세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ETF 가치는 그대로 residual asset, 그죠? 그러니까 이 잔존 가치, 아니면 잔존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단가는 자산의 잔존 가치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일 뿐 손익의 척도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금은 다 회수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주식 수고 그 주식 수만큼 분배금은 매달 나오잖아요. 매달 나오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낮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평균 단가를 플러스로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투입하는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사실은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그래서 연금하라고 하는, 연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65세, 62세까지 돈을 계속 내다가 그 이후부터는 안 내잖아요. 그냥 계속 받잖아요. 받기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평균 단가가 낮기 위해서 내가 연금을 더 내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드맥스에서 나타나는 이 평균 단가의 변화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적립식 투자 계산기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원금 회수율 계산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테슬리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테슬리가 1000주가 있다. 근데 평균 매입 단가, 그러니까 테슬리를 한 번에 왕창 다 사는 게 아니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걸 걸쳐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 살 때 당시에 단가들을 쭉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보시면 평균 매입 단가 만약에 22달러다. 그러면 총 투자 원금은 22,000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2,000불에 대해서 분배금이 쭉 입금이 되죠. 그러면 이제 1.99달러, 1.87 거기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 1000을 곱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시점에 들어가 있던 이 주식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다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세금 지급 분배금 그리고 총투자 원금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배금이 1997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22,000달러 빼기 1997을 하면 2만 불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달 나오는 데서 까액 이제 쭉쭉쭉쭉 빼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약 16.1개월이 지나면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총 투자 원금.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원금이 100% 회수가 끝이 났다는 거죠. 이 이후에 나오는 이 분배금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익이죠. 수익이죠. profit.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원금 회수만 하면 나는 빠져나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원금 회수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수입인데 원금 회수하고 나서 빠져나가시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금만 냈지. 그죠? 그래서 원금 회수할 때까지 이 테슬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요 같은 경우에는 16.1개월이 걸렸고 MSTY 같은 경우는 한 7.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죠. 이렇게 분배금이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수혜가 숫자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돈을 트래킹을 하시면 쉽게 그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아시면 총 투자 원금이 얼마였는지를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딱 넣어서 그냥 돌려버리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좀 조금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 2달 전에 배당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해서 이제 그 포스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26% 정도는 생활비를 쓰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16% 정도는 다른 그 SPY나 VO 그 외에 다른 본주나 그 다음에 추종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의 74% 분들이 재투자를 하십니다. 생활비 쓰시는 어떤 분들은 생활비도 예를 들어 생활비에 반 쓰고 내 반은 또 재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재투자 다른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성장주나 성장 ETF에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잘 섞어가지고 저는 생활비에는 안 쓰지만 뭐 아직 현직에 있으니까 이제 세금 낼 때 세금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세금 냅니다. 그래서 석 달치를 받으면 한 달치는 6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에는 세금을 내니까 그때 그 달에 받았던 거는 다 세금을 다 내고 그 외에 이제 한 8개월치 정도는 한 9개월치 정도는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에다가 재투자를 함으로써 복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도 해칭을 하고 또 이 복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사이즈를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매일은 못 봅니다. 그러나 가끔 시간 날 때 제가 이 오픈 채팅방을 보는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배당천국 구독자님들이 보시는 그것도 벌써 500분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야, 저도 가끔 이 글 씁니다. 제가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 짧게 답변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그 이름이 너무 길어서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방장님이 우리 그 구독자님들 방은 방장님이 장완수님이고, 그 다른 방은 그 방장님이 모짜페라고 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시는 그 오픈 채팅방에 저도 이제 가끔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참고로 또 이 방송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2개의 채팅방에서 상당히 그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황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저도 가끔 글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전에 다른 방이 하나 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그 보면서 저도 에너지를 많이 얻고 많은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고 즐거운 투자가 되시길
빌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